17세 여자 17세 감독 전임주다 고현복이라고 합니다. 자, 먼저 저희가 10월에 모로코 월드컵을 다녀와서 준비하는 과정이라든지 또 월드컵에 가서 경기하면서 상대팀에 대한 또 준비하는 부분이라든지 또 대회를 끝나고 나서에 대한 부분을 조금 여기 계신 선생님들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뭐 대회 개요와 또 스태프 그리고 대회 준비하는 과정 그리고 대회를 마치고 나서에 대한 얘기와 또 총평과 제언을 해보겠습니다. 우선 여자 월드컵도 남자 월드컵처럼 모로코에서 올해서부터 5년 동안 계속 모로코에서 개최를 하고요. 지금 올해는 저희 아시아에서 한국, 중국, 일본하고 북한이 이렇게 모로코 대회를 출전하였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그룹 2조였고요. 스페인, 콜롬비아 그리고 대한민국, 코트디부아르하고 이렇게 경기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19일, 22일, 25일 이렇게 해서 경기를 치렀고요. 그리고 선수 구성은 필드 18명, GK 3명, 그리고 코칭 스태프 4명, 그리고 지원 스태프 7명 해서 이렇게 모로코 대회를 참가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저희 이제 코칭 스태프와 지원 스태프 분들입니다. 이분들 덕분에 아주 대회를 무사히 잘 마치고 온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선수 선발은 뭐 여자팀 지금 뭐 구조가 좀 열악하기 때문에 지금 16, 17세에서 선수 선발을 대부분 많이 하는데 지금 16세 선수들은 총 96명이 있고요. 어떻게 보면 저 고등학교 2학년 17세 선수들은 99명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중에서 이제 지금 15세에서 한 친구를 모로코 대회 때 같이 데리고 갔는데 저희 자리에서 좀 사이드 쪽 수비수가 좀 약한 친구들이 있어서 그 중학교 아이들 데리고 갔는데 그 나머지 친구들은 거의 이제 16세에서 17세에서 많이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모로코 대회 나온 팀들 대부분 보면 거의 그 17세 연령대 친구들을 많이 이렇게 그 나라별 17세 선수들 많이 선발을 해서 나왔는데 저희는 이제 이 어떻게 보면 이 환경적으로 많이 여자 축구가 어렵다 보니까 16세에서도 16세 선수들이 좀 많이 선발이 돼서 같이 이렇게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7세 14명, 16세 6명, 그리고 지금 중학교 3학년 15세 한 명 해가지고 이렇게 선수를 선발해서 갔고요. 그리고 이제 포지션별로 이렇게 좀 멀티를 쓸 수 있는 지금 여자 축구에서 사이드백 자리가 지금 저희 사이드백 보고 있는 친구들이 다 그 자리를 보는 게 아니고 팀에서는 다 다른 자리를 봅니다. 센터백 보는 친구도 있고 뭐 미드필드 보는 친구도 있고 이런 친구들을 또 기술적인 능력들이 되다 보니까 측면에 놓고 지금 어떻게 활용을 하고 있었고요. 대표팀에서 활용을 할 수 있는데 이제 팀에서 사이드백들 자원을 찾으려고 하다 보니까 전문 사이드백들이 없고 조금 약간 취약 포지션이 되더라고요. 보니까 고등학교 레벨에 이렇게 보게 되면 약간 그 사이드백 친구들이 좀 이렇게 좀 부족한 친구들이 많이 사이드백을 보더라고요. 그래서 그쪽 사이드백 친구들을 저희는 이제 뭐 센터백이라든지 미드필드에서 또 경기를 좀 잘 운영할 수 있는 친구들을 포지션 변경을 시켜서 이렇게 경기를 가서 대회를 치르게 되었습니다. 대회를 준비하면서 이제 저희 17세 여자 17세 팀의 문화입니다. 뭐 언행이라든지 규율 또 소통. 그러니까 소통하는 부분을 제일 여기서 또 많이 이제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이제 선수들하고 약간 수직적인 관계보다 지도자 선생님들하고 자꾸 소통하면서 뭐 생활하면서 훈련장에서 많이 소통을 하면서 이렇게 같이 명령보다는 그냥 같이 소통을 하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자유롭게 좀 할 수 있는 부분을 많이 이제 문화를 좀 만들어서 해봤습니다. 근데 굉장히 뭐 대회를 훈련 기간이라든지 대회를 치르는 과정에서 굉장히 잘 되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그리고 팀 철학은 지금 KF에서 하고 있는 MIK랑 똑같습니다. 지금 뭐 도전적이고 주도하는 플레이를 할 수 있게끔 선수들한테 일러주고 필드 위에서 좀 적극적인
태도를 계속 유지할 수 있게끔 하고, 또 경기장 안에서 훈련장에서 위닝 멘탈리티, 경쟁에서 좀 싸울 수 있는 부분하고 긍정적인 마인드를 갖추게끔 해줬고요. 그리고 팀을 위한, 최고로 제가 많이 이제 선수들한테 얘기했던 부분은 네 번째, 팀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선수가 저희 팀에 필요하다, 이런 부분을 많이 강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선수들이 많이 좀 그런 부분들을 갖고 훈련이나 경기에 임해줬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제 경기를 지배하며 승리하는 목표로 판단하고 행동하는 부분인데요. 이런 부분들은 조금 더 이제 선수들이 성장하면서 더 좋아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걸 보고 나서 상대 골문과 가까운, 좀 가까운 곳에서, 가까운 지역에서 플레이할 수 있는 부분하고, 전방 압박을 통해서 그냥 내려선 수비라든지 미들 블록보다는 전방 압박을 통해서 볼 탈취 후에 조금 더 상대 골문과 가까운 곳에서 볼을 뺏어서 득점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좀 선수들한테 많이 훈련을 통해서 입혀 주었고요. 또 롱킥에 의한, 상대 백라인 뒷공간을 보면서 롱킥에 의한 플레이를 통해서 상대 백라인 뒷공간을 공략하는 부분을 많이 좀 생각을 해서 준비를 많이 했습니다, 이번 대회를. 그래서 상대 골문과 가까운, 게임 모델은 상대 골문과 가까운 곳에서 볼 탈취하고 가능한 한 좀 직선적으로 좀 빠르게 전개해서 득점하는 부분이고, 수비도 똑같습니다. 수비도 볼을 가진 상대로 상대 골문과 가까운 곳에서 수비를 하여서 볼 탈취 후에, 또 때로는 측면으로 유도한 다음에 볼 탈취 후에 공격할 수 있는 부분, 그리고 공격적인 부분은 상대 백라인 뒷공간을 보되 상대가 많이 내려섰을 때에는 지공을 통해서 풀어나갈 수 있는, 상대의 공간을 이용해서 풀어나갈 수 있는 부분들을 좀 생각을 해서 이런 게임 모델을 만들어서 이번 17세를 준비했습니다. 자, 플레이 원칙의 첫 번째는 강한 압박이고요. 상대가 볼을 소유하는 즉시 바로 빠르게 반응하고 강한 압박하는 구조였고요. 두 번째는 전환 인식입니다. 전환 인식, 볼 탈취 즉시 공격 방향으로 좀 직선적으로 나갈 수 있는 옵션을 선택해서 유지할 수 있는, 플레이를 진행할 수 있는 부분을 생각했고요. 그리고 공간 침투입니다. 백라인 뒷공간을 보기 위해서는 수비 뒷공간을 예측하고 타이밍에 맞춰서 움직일 수 있는 부분을 좀 많이 고려를 했고요. 저희가 이제 볼 소유했을 때 지공 시에는 다이아몬드 형태, 때로는 삼각형, 트라이앵글 형태를 만들어서 볼을 소유하면서 상대 진영으로 넘어갈 수 있는 부분들을 많이 플레이 원칙에 넣었습니다. 다음은 이제 수비 조직적인 부분입니다. 저희가 이제 이번 대회를 준비하면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했던 부분입니다. 볼을 가진 상대를 중심으로 압박 구조를 만들어서 우리 앞, 그리고 라인 앞 중앙을 차단한 다음에 이제 측면으로 상대의 볼을 이동시켜서 볼을 뺏는 형태였습니다. 그리고 전방 압박이나 미들 블록을 만들 때도 포포트 형태로 해서 상대 골키퍼에서부터 볼 패스가 시작이 됐을 때부터 시작해서 바로 이제 압박을 진행하는 부분. 때로는 또 상대 전방 압박을 통해서 풀어졌을 때, 상대가 안정화가 돼서 패스를 풀어서 전개해서 나올 때 미들 블록을 형성해서 거기서부터 또 볼을 중앙으로 들어가지 못하게끔 해서 측면으로 몰아서 볼을 차단하는 그런 부분들을 많이 생각했고, 또 수비 형태에서도 약간의 다이아몬드 형태, 볼 압박, 그 옆에 있는 친구들은 커버, 그 뒤에 있는 친구들은 그거에 대한 어떻게 보면 차단하는 그런 부분들을 생각하면서 다이아몬드 형태로 해서 수비 조직도 좀 그 부분적인 부분에서 좀 할 수 있게끔 만들어 봤습니다. 자, 애니메이션 좀 보고 또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하이 블록을 형성해서 바로 골키퍼서부터 시작을 하면 하이 프레싱을 시작하는 형태로 하되, 앞뒤 간격, 좌우 간격을 좀 컴팩트하게 할 수 있게끔 했었고요. 그리고 상대 센터백이 잡았을 때 약간의 채널링보다는 그냥 앞을 막아주는 롱볼을 저지하는
그래서 앞으로 가는 압박을 좀 많이 시켰습니다. 그냥 정면으로 갈 수 있는, 그리고 또 그 때로는 측면으로 갈 수 있게끔 채널링을 해서 측면으로 볼 수 있는, 상대의 패스를 이동시킬 수 있는 부분을 좀 생각해서 압박을 시도했고요. 반대편의 윙포드나 사이드백 같은 경우는 최대한 볼과 가까운 쪽으로 해서 움츠릴 수 있게끔, 좁혀질 수 있게끔 훈련을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반대쪽 윙포드가 같이 해서 상대 골키퍼나 센터백을 저지할 수 있는 부분을 좀 고민하면서 훈련을 시켰고요. 그리고 공간에 대한 커버에 대한 부분도 많이 선수들한테 인지를 시켜줬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 수비 조직 훈련할 때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었던, 훈련 과정에서 어려운 부분은 선수들이 이제 여자 지금 뭐 중학교 고등학교 대회 가서 이렇게 보고 훈련을 시켜 보다 보면 이 맨마킹에 대한 이런 인식들이 되게 굉장히 강하더라고요. 그냥 내가 내 멘트가 있으면 그 친구를 내가 끝까지 쫓아가야 된다, 이런 인식들이 강해서 공간을 좀 커버하고 공간을 좀 막아줄 수 있는 이런 훈련들을 시켰을 때 굉장히 좀 어려움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미드 블록 형성할 때도 투포드가 약간 상대 홀딩 미드필드가 있을 때는 투포드에서 반대쪽에 있는 친구가 내려서서 수비를 해줬고, 볼이 가면 협력 수비에서 차단할 수 있는 부분들을 해서 이런 훈련들을 지속적으로 준비를 좀 많이 했습니다. 부분이 모로코 3개국 친선 대회를 갔다 오고 나서는 조금 더 확고하게, 제 생각이 좀 확고해져 가지고 훈련하는데 조금 더 많이 입혀질 수 있게끔 조금 더 선수들한테 많이 강조를 했습니다. 그리고 수비 조직을 형성한 뒤에 이제 저희가 이제 공격 전환될 때, 볼을 탈취해서 공격 전환될 때 상황입니다. 측면에서 볼 탈취한 뒤에는 가능한 직선적으로 상대 골문 쪽으로 빠르게 갈 수 있는 패스 선택을 할 수 있게끔 했고, 또 때로는 지공을 통해서 소유를 통해 측면으로 이동시켜서 크로스에 의한 득점을 할 수 있게끔 하고, 여기서 제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했던 건 볼 수비 조직 후 공격 전환 됐을 때 첫 번째 패스 실수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제가 작년에 20세 월드컵 갔을 때 훈련시키는 과정이나 대회를 겪으면서도 마찬가지지만, 남자 선수들보다 여자 선수들이 볼을 뺏고 나서 조금 볼을 소유할 수 있는 시간을 많이 가져가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이 세계대회 이게 훈련이나 또 이렇게 대회에서 나가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조금 이제 부족한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첫 번째 터치하고 첫 번째 패스를 조금 더 정확하게 주고 다음에 대한 부분을 좀 생각하자 하면서 또 훈련할 때 이런 걸 많이 입혀주니까 변화는 조금씩 생기더라고요. 근데 이런 부분들은 뭐 이제 MIK에서도 얘기했던 부분이랑 90 정도가 지금 이제 팀에서 해가지고 저희가 이제 10 정도를 저희 대표팀에 와서 뭔가 이제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그 90의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입혀지면, 뭐 현장에 계신 선생님들이 많이 지금 좋은 부분들을 많이 입혀주고 계신데, 좋은 부분들 전달해주고 많이 입혀주고 계신데, 이런 부분을 조금 더 인지시켜 주시면 조금 더 여자 축구도 조금 더 변화가 생기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공격 전환됐을 때 이런 부분들을 좀 갖고, 월드컵 준비하면서 남자 15세 팀들하고 경기를 많이 했는데, 그 15세 팀들하고 할 때도 많이 이제 전방 압박하고 하면서 상대의 이제 실수를 많이 유도한다던가 아니면 볼을 탈취해서 많이 이제 공격 전개로 하는 부분들이 많이 좀 잘 이루어지고 많이 좋아졌던 것 같습니다. 이제 이게 차순으로 훈련하면서 굉장히 좋아졌던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가 이제 공격 조직입니다. 공격 형태는 롱킥, 롱볼을 이용한 상대 백라인 뒷공간을 활용을 하는데, 자, 여기서 이제 선수들한테 전달을 해준 게, 롱볼을 자꾸 이제 저희가 이제 롱볼을 시도하다 보면 상대가 자꾸 내려섰을 때는 공간이 생겼을 때 거기서는 조금 더 갭 사이 공간을 찾아서 연결해서 나가자, 이런 부분들을 많이 얘기를 해줬고요. 지금 뭐 직선적인 공격이라든지, 그리고 롱볼에 의해서 롱볼에 대한 세컨볼에 대한 확보였습니다. 내가 내 주위에 볼이 있을 때 그 볼에 대한 세컨볼에 대한 반응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해줬고요. 지금 이제 433 형태로, 다이아몬드 형태로 해서 빌드업하는 부분에서도 때로는 433이지만 때로는 4411 형태로 약간 두 명의 수비형 미드필드가 볼을 받아서 갈 수 있게끔
하는 형태도 좀 전달을 해서 알려주었고요. 그리고 또 서포터하고 전진해서 움직임하는 부분에 대해서 선수들한테 많이 이제 이 공격 조직 훈련하면서 많이 전달을 해주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는 상대가 좀 올라서서 뒷 공간이 있을 때는 센터백들이 조금 더 이제 전진해 나가면서 백라인 뒷 공간을 볼 수 있는 부분을 보고 지금 형태로 볼을 가진 친구와 다이아몬드 형태를 만들어서 이렇게 상대가 물렀을 땐 사이 패스 갈 수 있게끔 해서 다이아몬드 형태를 만드는 거에 대해서 많이 이제 인지를 시켜줬습니다. 매번 이제 어떻게 보면 훈련 과정에서 매번 첫 번째 훈련을 이 형태 만드는 3대3 플러스 2 서버를 이용해서 형태를 만드는 훈련들을 많이 시키면서 경기에서 나올 수 있는 상황들을 많이 입혀 주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이제 약간 좀 발전적이라고 좀 할 수 있는 게 자꾸 이제 먼 곳을 보다 보니까 아이들이 시야가 좀 넓어지면서 먼 곳을 보면서 앞에 보이는 것들을 이제 찾아서 패스를 하게 되더라고요. 가까운 걸 먼저 찾는 게 아니고 먼 걸 보면서 가까운 걸 찾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아이들이 좋아졌고 또 롱볼에 대한 롱패스에 대한 정확도도 많이 발전이 된 것 같습니다. 이번 대회를 통해서. 그리고 공격하고 나서의 수비 전환입니다. 즉각적인 수비 전환을 통해서 볼 압박 후에 탈취하는 부분이고요. 또 가능한 한 높은 위치에서 수비를 하는데 이제 그 뒤에 수비 밸런스를 항상 유지하는 부분을 많이 강조했습니다. 공격하고 있을 때 수비 전환되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센터백이나 사이드백들이 어느 정도 기다려주면서 수비 밸런스를 맞춰서 상대의 카운터에 대비하는 부분을 많이 생각했고요. 그리고 이제 수비 전환됐을 땐 즉각적인 압박, 카운터 프레싱, 그리고 5초 안에 볼을 재탈취해가지고 또 공격 전개할 수 있는 부분, 그리고 상대가 이제 공격하고 있을 때 수비 전환됐을 때 이제 정비하는 부분입니다. 바로 카운터 프레싱이 안 됐을 때는 상대가 안정화가 돼서 빌드업이나 프로그레션을 시작할 때 한두 명의 선수가 압박을 하는 게 아니고 그때는 이제 정비를 해서 블록 형성을 해서 수비할 수 있는 부분을 생각을 했고, 공격하고 있을 때 레스트 디펜스, 그러니까 수비 밸런스를 잘 맞출 수 있게끔 해서 상대가 볼을 카트한 다음에 미들을 거쳐서 공격적으로 나올 수 없게끔 그냥 차단할 수 있는 부분들을 많이 생각을 해서 훈련을 많이 시켰습니다. 이런 부분들 좀 이제 훈련 대회를 준비하면서 많이 이제 준비를 했습니다. 자, 소집은 저희가 국내 훈련은 7번 정도 했고요. 그리고 지금 5월 달에 3개국 친선대회 갔다 왔고, 그리고 모로코 가기 전에, 그러니까 모로코 월드컵을 준비하기 위해서 모로코를 저희가 조금 사전 캠프를 준비해서 먼저 들어갔습니다. 이렇게 해서 10월 19일 날 출발해가지고 사전 캠프 후에 이제 15일 날 이제 본 캠프로 이제 월드컵 하는 장소로 이동하였습니다. 자, 1차 소집 때는 뭐 선수들 기능 점검을 좀 하려고 했고요. 어느 정도 지금 몸 상태가 어느 정도 되어 있는지 지금 3월 초에 훈련을 했기 때문에 선수들이 이제 몸 상태를 좀 체크하고 기능적인 부분을 좀 체크하려고 했었고, 2차 훈련 때는 이제 제가 하고자 하는, 우리 팀이 하고자 하는 부분들을 이제 공격적으로 백라인 뒷공간 공략하면서 때로는 거쳐서 갈 수 있는 미들라인 뒷공간, 앞라인 뒷공간을 거쳐서 갈 수 있는 부분들을 좀 알려주었고요. (3차) 때는 미들 블럭, 수비 블럭 만드는 걸 좀 많이 알려줬습니다. 그리고 모로코 국제 친선 대회를 갔다 왔고요. 그 4차 훈련 때 전방 압박하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깊이 알려주려고 훈련을 많이 했습니다.
5차 때는 수비 조직적인 부분에 미들이나 전방 압박했을 때 때로는 상대가 풀어져 나와서 우리 로우 지역에서 수비하는 부분에서 수비 조직 훈련을 좀 많이 하였고요. 그리고 6차 소집 때는 이제 전환되는 공격에서 수비, 수비에서 공격으로 전환되는 상황에 대해서 또 훈련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7차 때는 이제 후방에서 이제 짧게 풀어가는 부분, 상대가 조금 더 내려 섰거나 아니면 상대가 조금 더 여유가 틈이 생겼을 때 좀 풀어가는 구조에 대해서 좀 정보를 주었습니다, 선수들한테. 대회 이제 결국 대회를 치르면서 결과입니다. 코트디부아르하고는 1대1로 비기고 스페인하고는 5대0으로 지고 콜롬비아하고도 1대0으로 해서 지고 해서 경기를 마무리했습니다. 자, 코트디부아르하고 이제 하면서 상대 분석을 했는데 코트디부아르 선수들이 개인 기량과 스피드를 이용한 돌파 그리고 좀 롱볼에 의한 공격 구조가 공격 방식이 좀 특출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좀 특징을 적어봤고 그리고 전방 위치에 있는 3명의 공격수의 속도하고 피지컬적인 부분이 굉장히 좋아서 좀 밀고 들어가는 백라인 뒷공간으로 롱볼에 의해서 밀고 들어가는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리고 수비적인 특징은 공간, 지역, 수비보는 1대1 대인 방어에 대한 저희가 5월 달에 코트디부아르하고 모로코하고 친선 경기를 했는데 그때 이제 경기를 해보고 나서 이렇게 또 하고 또 얘네가 이제 이 친구들이 아프리카 예선했을 때 경기를 보고 나서 이렇게 좀 분석한 결과인데 이런 측면이나 이 커버하는 타이밍이라든지 이런 게 되게 늦더라고요. 속도 전환하는 속도가 좀 늦고 그리고 이제 약점은 이제 상대 이제 코트디부아르의 약점이 수비 조직적으로 약간 이제 전방 압박도 아니고 미들 블록도 아니면서 약간 이제 올라선 상태에서 수비 조직이 굉장히 지금 약간 이렇게 좀 잘 형성된 것보다 약간 불안정하게 좀 위치들을 불안정하게 서가지고 침투하고 이렇게 연계 플레이하면 굉장히 좋겠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좀 있고 약점이 그런 부분하고 그리고 수비 간격 유지라든지 앞뒤 좌우 간격들이 굉장히 떨어져 있어서 굉장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준비를 좀 많이 했습니다. 코트디부아르. 그래서 저희는 상대의 라인 간격이 넓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좀 빠르게 패스를 좀 진행하고 하프 스페이스를 좀 공략하려고 공격적인 부분에서 그리고 사이드백 폴 소유시 미드필더하고 윙포드들이 좀 지원해서 연결해서 또 측면에 있는 친구들이 돌파 능력이 있으니까 돌파 후에 이제 크로스하는 부분을 좀 경기에 나가기 전에 준비했고요. 그리고 또 이제 센터백들이 스트라이커들이 이제 상대 센터백하고 사이드백 사이의 공간으로 또 지속적으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백라인 뒷공간을 수비라인 뒷공간을 움직일 수 있게끔 자꾸 제시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전환 상황에서 세컨볼에 대한 빠른 리바운드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그걸 볼을 잡아서 공격 전개를 할 수 있게끔 해서 공격적인 부분을 좀 선수들한테 경기 전에 일러주고 저희 이제 수비적인 부분은 사사히 이제 포포트 형식으로 전방 압박하고 미들 그렇지 않았을 땐 좀 상대가 좀 풀어져 나온다던가 어느 정도 되면 미들 블럭을 형성해서 이제 측면을 유도해서 이제 볼을 카트할 수 있게끔 하고 상대 롱킥을 많이 하니까 이제 투톱이 이제 상대 투톱이 좀 직선적으로 침투하니까 그거에 대해서 좀 준비하자고 얘기했고 그리고 폭백 간격 및 밸런스 유지 뒷공간을 좀 커버할 수 있는 부분을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볼 뺏긴 즉시 높은 지역에서 좀 압박할 수 있게끔 해가지고 경기 전에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뭐 잘 됐는데 조금 아쉬운 거는 초반에 높은 지역에서 어떻게 보면 압박을 실패해가지고 초반에 좀 빠르게 실점을 하게 되었습니다. 좀 빠르게 실점을 해가지고 그거를 좀 만회하는데 뭐 체력적인 부분이 굉장히 많이 소모된 경기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높은 지역에서 이제 세트 피스 후에 수비 전환이 제대로 안 돼서 상대 이 공격수들이 빠른 친구들이 있어가지고 그 친구들한테 좀 뒷공간을 많이 노출을 시킨 것 같습니다. 코트디부아르 저는 밑에 그러니까 상대 이제 하프라인 밑에서부터 블럭을 형성해서 수비를 하더라고요. 이 친구들이 이 경기를 할 때는. 그래서 측면까지 연결을 해서 크로스까지는 많이 연결이 됐는데 이제 아쉬운 부분은 이제
이 중앙에 크로스에서 올라갔을 때 마무리하는 부분이 아직 우리 이제 이 17세 친구들이 아직 많이 이제 더 성장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이 경기에서. 다음은 스페인입니다. 스페인은 저희가 이제 첫 경기 끝나고 스페인 경기를 봤습니다. 스페인 경기를 좀 보면서 콜롬비아하고 하면서 경기를 봤는데, 그러니까 콜롬비아 친구들이 못한 건지 아니면은 스페인이 그날 몸이 좋았던 건지 그냥 잘하더라고요. 워낙에 이 피지컬도 좋고 스피드도 있고 경기 템포도 굉장히 빠르고 굉장히 잘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지금 이런 상대 분석했을 때는 영상도 보고 제가 경기를 보고 나서 이렇게 지금 준비를 해가지고 분석을 했는데, 뭐 패스 빌드업 하는 부분, 또 프로그레이션 하는 부분, 또 공격을 전개하는 나가는 과정이라든지 이런 게 굉장히 좋고, 하프 스페이스로 침투하는 움직임들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공격 상황에서. 그리고 수비는 약간 이제 4-2-3 형태에서 원톱이 압박을 하면서 이제 전방 압박 시도할 때도 많이 있고, 하프라인 근처에서 미들 블록을 만들어서 미들라인 앞에서 좀 볼을 탈취해서 공격 전환하는 상황들이 많이 있고, 수비 블록 형성할 때 볼 기준으로 이 슬라이딩하고 좌우 슬라이딩 앞뒤 업다운 하면서 매우 빠른 속도로 압박하고 이런 형태들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근데 이제 약간 이제 뭐 약점이라기보다 조금 미흡한 그쪽 팀이 좀 취약적인 부분은 이제 센터백들이 빌드업하는 의존도가 좀 높고, 사이드백들이 공격 가담하는 횟수가 많다 보니까 이제 측면 뒷공간이 좀 많이 노출이 되더라고요. 그냥 그런 부분들을 좀 공략을 하려고 했었고, 저희는 이제 스페인 경기를 준비하면서 공격적인 플레이는 상대 압박 빠르기 때문에 좀 롱볼에 의한 중원에 대한 압박을 벗어나서 롱볼에 의한 플레이를 좀 많이 시도했고요. 그리고 롱킥 상대진에서 빠르게 이제 리바운드해서 또 공격 전개할 수 있는 부분을 생각했고, 빌드업 시 두 명의 이제 수비형 미드필더를 좀 낮추게 밑에 내려놓고 볼을 더 안전하게 받아서 나갈 수 있는 부분을 좀 전달을 했고요. 그리고 공격 전환 시 빠르게 또 상대 골문에 접근해서 마무리하는 부분을 많이 이제 선수들한테 경기 전에 얘기했고요. 그리고 수비적인 플레이는 상대 후방 빌드업 시 센터백 의존도가 높으니까 그거에 대해 상황에 맞게끔 볼 가까운 쪽에 압박을 가면서 조금 더 그 패스가 올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경로에 대해서 많이 이제 얘기를 해주고 준비를 할 수 있게끔 해줬고, 투톱을 활용한 지속적인 전방 압박을 할 수 있게끔 스페인하고 할 때 이제 여기 본부장님도 계시지만 좀 제가 좀 무리하게 전방 압박을 조금 너무 과하게 시키지 않았나, 경기가 끝나고 지나고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거를 좀 더 템포, 한 템포 압박하고 한 템포 늦춰서 또 블록을 형성하고 이렇게 좀 했어야 되는데, 너무 어린 친구들 그냥 이 경기에 좀 몰입을 좀 했는지 그냥 계속 지속적으로 압박을 하긴 했었는데, 그냥 굉장히 잘 하더라고요. 그 압박을 하면서 상대의 스페인 수비들도 빌드업을 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실수가 많이 나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하긴 했었는데, 그런 걸 좀 더 제가 좀 플랜을 잘 짜서 나가야 되지 않았었나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있었고, 측면 유도시 반대쪽 윙포드가 조금 더 중앙 쪽으로 들어와서 안쪽으로 좁혀서 수비할 수 있는 부분도 얘기해줬고, 전방 압박 시 빠르게 이제 잘못됐을 때 미들 블록에서 정비하는 부분도 많이 이제 전달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이제 준비 잘해서 한 전반전 30 한 2, 3분까지는 경기를 잘 해줬습니다. 뭐 이렇게 저희가 뭐 많이 좀 밀리긴 했지만 앞에서 전방 압박 해주고 볼 뺏어서 연계에 나가고 상대 골문까지 가고 이런 부분은 좀 잘 이루어졌는데, 골 실점하고 나서 조금 아이들이 이제 조금씩 이제 심리적으로 무너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아쉬웠고, 제가 조금 더 그거를 좀 잘 컨트롤을 해서 했으면은 더 좋은 경기를 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미들 블록 압박 시 1선에서 라인 간격이 좀 무너져가지고 1선하고 2선 간격이 좀 많이 좀 잘못되는 부분이 많이 생겼고요. 그리고 로우 지역에서 지속적으로 센터백하고 풀백 사이에 들어가는 패스들을 많이 허용하다 보니까 상대 이제 크로스라든지 이런 컵백에 의해서 실점하는 경우가 좀 생기더라고요.
예, 이거 전방 압박해서 그래서 조금 이제 많이 좀 그래도 많이 좀 선수들이 좀 잘 따라줘 가지고 이런 이게 과정을 만들어가는 부분들이 굉장히 좋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리고 마지막 콜롬비아입니다. 콜롬비아하고 마지막 경기인데 저희는 이겨야지 올라가고 콜롬비아는 비겨도 이제 예선을 통과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콜롬비아 경기를 이제 많이 봤습니다. 이제 콜롬비아가 이제 북중미 이제 예선하는 경기를 많이 봤는데 그러니까 생각한 외적으로 그냥 내려서서 수비를 하더라고요. 이게 어느 정도 올라서서 미들 블록을 만들어서 수비를 시작했던 팀인데 경기 영상을 봤을 때 근데 이제 저희하고 할 때는 그냥 하프라인 밑에서 내려서서 그냥 수비를 시작을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저도 이제 대비를 하고 뭐 준비는 했는데 뭐 빌드업이라든지 뭐 프로그레션이나 다 준비는 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약간 조금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저희는 이제 득점을 해서 이겨야 되는 상황이 상대는 이제 지키고 있다 카운터 나가는 부분을 많이 이제 생각하면서 플레이를 하긴 했는데 그런 부분들이 제가 또 조금 더 거기까지는 생각해서 준비를 해야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 이제 후반부에 약간 이제 자꾸 이제 상대가 이제 움츠리다 보니까 실점도 하게 이제 세트 피스에 의해서 실점도 하게 되면서 조금 더 이제 저희가 이제 3백, 이제 4포트 형태에서 이제 3백 형태로 만들어서 양가 윙백들을 좀 많이 올려서 이제 플레이를 했습니다. 그래서 뭐 기회를 많이 만들려고 크로스나 슈팅이나 많이 했는데 이제 득점하는 데는 많이 이제 좀 어려움이 생기고 못했습니다. 득점을 못해가지고 이 경기는 좀 경기를 나름 잘 했는데 아쉽게 이제 1대0으로 져가지고 좀 끝난 경기입니다. 빌드업하고 중원에서 이제 패스 연결하고 이런 거 점유하고 이런 부분은 굉장히 잘 했고요. 그리고 측면 활용해서 이제 전개하고 크로스를 통해서 뭐 이렇게 상대 블록 사이 지속적으로 상대 골문 앞을 이제 공략을 했는데 이제 득점하는 데는 좀 실패했고요. 그리고 이제 높은 지역에서 이제 밸런스 맞춰가면서 이제 압박을 통해서 볼 뺏고 이런 것도 잘했고 수비라는 일정 간격 유지하고 이런 부분도 굉장히 그냥 저는 굉장히 경기를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그 실점하는 장면은 좀 아쉬웠는데 굉장히 경기를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보완은 해야 되는 부분은 이런 맨마킹하는 부분을 조금 더 뭐 아이들한테 이제 전달을 해주고 그리고 이제 세트피스 상황에서 이제 커버하는 부분, 볼을 처리하는 친구 뒤에 있는 친구, 주위에 있는 친구가 커버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많이 전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상황들을 많이 좋은 장면들을 많이 만들었는데 좀 이제 자 이거 한 번만 보겠습니다. 영상 한 번만 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 영상 이게 잘 안 돼서. 자 총평이라기보단 대회를 하고 나서 그냥 제가 좀 생각을 많이 하고 좀 느낀 점은 이 지금 뭐 거기 나온 팀들이 보면 거의 이제 이 17세 연령에 맞지 않게 다들 이제 유럽 선수들 같은 경우 유럽이나 북중미나 이런 친구들 보면 피지컬적인 부분도 굉장히 좋고
그리고 90분 동안 그 친구들이 그냥 이 엄청나게 많이 활동량이 어마무시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굉장히 좋고 고강도로 공수 전환하는 부분이 속도가 굉장히 빨라졌고요. 그리고 이제 뭐 어떻게 보면 이 수비 간격이라든지 그러니까 수비 조직이라든지 공격을 해가서 나오는 이런 과정들이 그러니까 예전 때보다 더 잘 갖춰져서 준비가 잘 돼서 나왔다는 부분들이 굉장히 이 전체적으로 경기를 봤을 땐 되게 좋았고요. 그리고 이제 그 파이널 서드에서 득점까지 마무리하는 부분들이 이제 북한이 우승을 했는데 굉장히 침착하고 그 파이널 지역에서 이 득점으로 가는 그런 부분들이 뭐 크로스 아니면 그 중앙에서 콤비네이션 플레이하고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잘 갖춰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인상적이었고, 그리고 아프리카나 남미나 뭐 북중미나 이런 친구들이 굉장히 기술적으로나 전술적으로 완성도가 많이 이제 향상이 돼서 많이 올라왔다는 부분이 되게 좀 어떻게 보면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제 제가 이제 느끼기에는 저희가 이제 17세에 갔다 오고 나서 이제 많이 느낀 부분은 이제 상대 골문 앞에서 약간 세밀한 플레이하는 부분이 조금 부족하다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이제 이 이른 시간에 실점하는 부분하고, 그리고 이제 상대 전술적인 변화에 대한 예측하고 이런 부분이 제가 조금 더 대회를 갔다 오고 나서 그런 부분들이 좀 이제 어떻게 보면 지도자의 영향인데 그게 조금 제가 좀 부족하다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다음을 또 준비하는 이 연령대 선생님들이 조금 더 알고 계시고 하시면은 준비를 하시면은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저희 나라 선수들이 이 유럽이나 타 대륙에 있는 선수들하고 기술적인 부분이나 기본기나 이런 뭐 부분들이 뒤처지진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 나라 친구들이 그 친구들보다 월등한 거는 이제 민첩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순간 이 좁은 지역에서 움직임하고 이런 건 굉장히 좋습니다. 그 친구들보다. 다만 이제 먼 거리를 뛴다던가 이런 활동하는 부분들이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고, 그리고 체력적인 요소가 많이 저희가 이제 피지컬적으로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차이가 나니까 체력적인 요소가 좀 많이 60분 한 뭐 55분이나 60분 정도 되면 완전 현저히 좀 떨어진다는 거, 급격하게 떨어진다는 부분이 좀 있었고, 그리고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박스 근처에서 뭔가 이제 마무리할 수 있는 크로스에서 마무리, 그 안에서 중앙에서 좀 뭔가 마무리할 수 있는 부분들을 조금 더 다음을 준비하시는 선생님들이 좀 해주시고, 또 현장에서도 여자 아이들이 지도하는 선생님들께서도 그런 부분들 조금 더 잘 입혀주시면 또 여기 이제 대표팀에 왔을 때도 조금 더 잘 선수들이 더 해내주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이것만 조금 더 갖추면은 저희도 이제 어떻게 보면 뭐 경쟁력이라고 해야 되겠지만 이것만 좀 갖추면은 조금 더 이제 저희도 이제 아시아나 세계 대회 나가서도 좋지 않을까. 뭐 남자 팀하고 거의 똑같을 것 같습니다. 경합 상황에서의 몸싸움하는 부분, 그리고 볼 움직임에 따라 타이밍, 볼과 움직임의 타이밍에 대한 부분, 그리고 공간하고 전환되는 부분을 좀 인지하고 좀 반응하는 부분, 그리고 공격 지역에서 이제 과감한 슈팅이라든지 마무리하는 부분, 이런 부분들을 조금 보완을 해준다면 앞으로 월드컵이나 또 아시안컵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좀 더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